네, 안녕하세요. 데르센입니다. 사진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퍼펙트 가이드 제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셔터 스피드와 ISO 감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부분들을 간략하게 복습을 해볼게요. 셔터 스피드는 말 그대로 셔터가 열려있는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열려있는 시간이 길게 되면 당연히 오랫동안 빛을 받게 되니까 사진이 밝게 나오고요. 반대로 이 열려있는 시간이 짧게 되면은 당연히 빛을 오랫동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진이 어둡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셔터 스피드가 뭐 100분의 1초, 뭐 125분의 1초, 뭐 80분의 1초, 60분의 1초 뭐 이런 식으로 쭉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그 노출 게이지 창에서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조정하다 보면 언젠가는 당연히 외워져요. 왜? 계속 보니까,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외워지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일부러 뭐 몇 스탑의 스탑 개념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일부러 접근을 하셔가지고 억지로 외우려고 하시는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스탑 같은 경우는 조명을 쓸 때나 아니면은 뭐 나중에 뭐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ND 필터를 사용할 때 그때 이제 좀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전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셔터 스피드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만 하고 가셔도 여러분은 오늘 강좌 성공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셔터 스피드를 빠르게 가져갈 경우에 움직이는 피사체를 정지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찍는 그런 사진들이죠. 일반적인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좀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가져가 주시는 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뭐 빛의 궤적을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폭포수의 그런 물결의 흐름을 표현한다든지 파도를 잔잔하게 표현한다든지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줌인샷이나 패닝샷 이런 사진을 촬영할 때도 역시 느린 셔터 스피드를 활용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자면은 여러분이 바다에 가서 사진 촬영을 하는데 거친 파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촬영해야 될까요? 그죠? 당연히 빠른 셔터 스피드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파도가 이제 바위에 부딪혀서 그렇게 분산되거나 그런 장면을 순간적으로 캡처를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 파도의 흐름을 좀 부드럽게, 바다를 좀 부드럽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좀 잔잔하게 표현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느린 셔터 스피드를 활용하시게 되면 평온한 느낌의 그런 바다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더 해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밤에 사진기를 들고 나가가지고 야경을 촬영하는데 자동차를 되게 순간적으로 서 있는 장면으로 이렇게 촬영하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셔터 스피드는 빨라져야 됩니다. 반대로 빛의 궤적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동차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고 그냥 빛의 궤적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느린 셔터 스피드를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셔터 스피드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사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러가 생겼다라고 하거든요. 블러. 근데 이 블러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핸드 블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모션 블러라는 게 있어요. 핸드 블러는 여러분이 카메라를 손으로 잡고 사진 촬영할 때 여러분 손이 흔들려 가지고 사진이 흔들리게 찍히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해서 셔터 스피드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진이라는 거죠. 아니면은 뭐 여러분이 올바른 자세로 촬영하지 않았다는 것도 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반대는 아니죠. 두 번째로 이제 모션 블러라는 건데, 모션 블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정자세 그리고 정상적인 셔터 스피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사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 안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꽃사진 접사 촬영을 할 때 상당히 이제 붙어가지고 촬영하고 그리고 그 심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조리개를 과하게 조이다 보니까 광량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조명을 써서 촬영한다고 해도 이제 때로는 바람이 불어버리면 이게 사진이 흔들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크게 보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사진에서 바로 티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접사 촬영을 할 때나 아니면은 셔터 스피드보다 좀 빠르게 이렇게 피사체가 지나가는 것을 포착할 때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블러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이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모션 블러하고 핸드 블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두 가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셔터 스피드가 확보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셔터 스피드가 확보만 되면은 저 사진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물론 안정적인 자세와 안정적인 호흡을 가지고 촬영하는 것은 당연히 하시고 계신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삼각대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도 있는데 삼각대 같은 경우는 모션 블러는 잡기는 좀 힘들어요. 이거는 힘들고 핸드 블러는 삼각대를 사용할 경우에 이것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M모드에 관한 그 세 가지 요건 중에서 ISO 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ISO 감도는 정말 별거 없어요. ISO 감도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진이 밝게 찍히고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당연히 사진이 어둡게 찍힙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있죠.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밝게 찍히는 대신에 밝게 찍힌다는 것은 뭘까요? 예. 어떤 장소, 아무리 어두운 장소에도 여러분은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밝게 말이죠. 적정 노출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뭐냐면은 노이즈라는 게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노이즈, 저도 싫어하고 여러분도 싫어하는 노이즈. 근데 노이즈도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사실 사진의 일부예요. 네, 사진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여러분은 정말 속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 확대해가지고 그 노이즈를 막 눈에 거슬린다 이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반대로 이제 ISO 감도 숫자가 낮게 되면은 당연히 사진은 깨끗하게 나오지만은 빛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빛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셔터 스피드가 생각보다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만약 이해가 안 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강에 나와 있는 M모드 활용을 한번 보고 오시면은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되실 수 있습니다. 수동 모드의 활용 그리고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감도, 수동 모드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죠. 이 정도만 하셔도 사진기를 들고 나가셔가지고 나 카메라 다룰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 수동 모드가 어렵다고 해서 처음에 프로그램 모드 갔다가 그 다음 반자동 모드 갔다가 나중에 수동 모드 배워야지 이렇게 가시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한 번에 그냥 수동 모드로 바로 들어가세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수동 모드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반자동 모드는 다 자연스럽게 그냥 이해가 돼요. 굳이 뭐 연습이나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자동 모드만 촬영하게 되면은 수동 모드는 따로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반자동 모드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반자동 모드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반대로 수동 모드로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너무 반자동 모드로만 하시는 것보다는 처음에 배우실 때부터 수동 모드로 연습하시는 게 카메라와 친해질 수 있고 그리고 카메라를 좀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처음부터 저는 수동 모드를 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측각 모드, 화이트 밸런스 그리고 특히 화이트 밸런스 강좌가 제가 이제 보강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 완벽하게 파고 들어가는 강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